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아는 지인들이 바텀 과목에 대해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끼고 가라고 말하는 편이고, 과탐은 시간 안에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B킬러나 준킬러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풀고 같은 것을 까먹지 않으려고 따로 정리해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상학번 새내기 중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강지민 학생과 금결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진주시에 위치한 명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2,3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강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있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공학과에 오게 된 금결이라고 합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을 사실 모르는 분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정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시 전형이라는 것은 11월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학생들이 거둔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해서 신입생을 선발해 나가는 전형인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능 성적만을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몇몇 학교에서는 최근 내신을 반영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수능 점수가 가중치 비율이 각각 2대 3대 1대 3이기 때문에 수학 과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시는 특히 숫자가 많은 것을 결정하는 전형이잖아요. 혹시 수능 점수나 등급 간단히 공개 가능하실까요? 저 2, 3학년 수능에서 국어 엄매 선택, 수학 미적분 선택을 했고 과탐은 생명이랑 지구과학을 응시했으며 전과목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 화학, 생명과학을 선택했으며 각각 국어 3, 수학 1, 영어 2, 화학 1, 생명과학 1을 받았고 수학이랑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00분이 99입니다. 새삼 우리 학교, 우리 과 들어오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가고 싶은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원서 쓰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한번 기하셨을 것 같은데, 원서 쓸 때 고려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쓰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수능을 치른 뒤 진학사, 플래그노시스 혹은 코스모스핌이라는 분이 만든 고속성장 분석기를 사용하면서 제 성적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가늠하는 데 이용을 했고, 가군, 나군, 다군에 각각 한 장씩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는 가군에 있어서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지원하기 앞서서 제가 했던 고민은 연세대 산업공학과를 쓸지 아니면 다른 학교의 메디컬 계열,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했던 대학으로는 중앙대 약대, 경북대 수의대, 경상대 의대 정도가 있는데 그런 쪽 메디컬 계열로 쓸지, 그래서 이제 메디컬 계열로 쓸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과를 위주로 써볼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학창시절 때부터 연세대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고 창업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산업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에 모든 걸 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은데 정시 전형의 장점과 단점 있으면 말해주세요. 정시라는 전형은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이기에 사실 운적인 요소가 교과 전형이나 다른 학종 전형보다 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그만큼 이제 가성비가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수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실 여전히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메디컬을 가게 되면 평생의 직장이 생기는 겸이기 때문에 N수를 하게 되더라도 정시라는 전형은 꽤 가성비가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단점으로는 한 번 치는 시험인 만큼 되게 리스크도 크고 안정성도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우선 장점은 오로지 성적으로만 대학이 결정되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으며, 단점은 컨디션에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수학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들의 공부법도 좀 궁금한데요. 과목별로 공부법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는 독서 지문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좀 지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위주로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다음에 읽을 땐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식으로 지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문학은 반대로 지문보다는 문제에 더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문제들의 선지 분석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그냥 적당히 감만 유지하자는 생각으로 하루 5문제씩 정도 풀었던 것 같고, 수학은 제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강사님이 강기원 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강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닥치고 문제 많이 풀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저도 그거 따라서 그냥 문제 많이 풀겠다는 마인드로 했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좀 결이 다른데, 생명과학은 그냥 문제를 많이 풀되 생각보다 요즘 되게 낯선 문제처럼 보여도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서 그런 낯선 포장지에 쫄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고, 지구과학은 개념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교과서 여러 번 읽고 시험장에서 좀 사고가 꼬일 만한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떻게 사고를 하겠다라는 지침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평가원의 글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하반기에는 모의고사나 간슬기 같은 사설 문제집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저도 마찬가지로 강기원 강사님을 들었는데,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낯선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는데요. 하루에 1시간 정도 단어를 외우거나 주간지를 통해 하루에 5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과탐은 화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했는데요. 과탐은 시간 안에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B킬러나 준킬러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만 모아둔 문제집을 풀고 킬러 문제에서 요구하는 발상 같은 것을 까먹지 않으려고 따로 정리해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면 시간 안배가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플래너 같은 걸 쓰면서 공부하셨는지,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험생 할 때 플래너를 좀 꼼꼼하게 쓰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에 일상에서 거의 10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모든 걸 지키진 못했지만 대강 그 과목 간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 플래너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수능장에서 언어와 매체라는 부분에서 제가 국어 문제를 3문제를 틀렸는데, 세워갔던 플래너를 다시 보면 되게 언어와 매체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좀 그런 걸 참고해서 좀 여러 과목들을 고르게 분배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은 계획을 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플래너를 매일매일 작성했는데요. 저는 최대한 수능 시간표에 맞게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국어 공부를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수학을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영어, 2시부터 5시까지 과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였고, 저녁과 밤에는 그날 부족한 부분이나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였습니다. 1년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시험 하나, 수능 하나를 보고 달려오면서 체력 안배도 중요했을 거고요. 이런 플래너 같은 단기적인 계획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면서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수능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공부법이 좀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어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2월부터 6월 정도로 부르는 상반기 기간에는 실무를 2주일에 하나 정도만 풀고 EBS 연계 작품 같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기출을 충실히 하며 기본기를 다지려고 노력을 했고, 6월에서 9월 기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직전 기간부터는 기출의 비중을 좀 줄이고 실무를 일주일에 2개 정도씩 풀어보면서 좀 더 실전 감각을 올리려고 했고, EBS 연계를 서서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가서는 오히려 실무를 많이 풀수록 멘탈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걸 스스로 체감하게 돼서 실무 비중을 크게 줄이고 기출을 다시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막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EBS 연계 작품을 꼼꼼하게 보려고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은 그냥 1년 동안 일관적이게 문제 많이 풀려고 했던 것 같고, 영어도 비슷하게 그냥 일관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에서 정시로 전향하여서 고3 1월부터 정시에만 집중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모든 과목에 대한 개념 공부를 끝내고 기출문제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엔제와 기출문제 그리고 EBS 연계 작품을 풀었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매일매일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하루에 2세트씩 풀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9월 모고 때 국어를 5등급을 받아서 9월 이후에는 국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에 관해서도 궁금한데요. 선택하신 과목들과 그 이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택 과목 고를 때 팁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는데 먼저 지구과학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지구과학이 저는 지금 치러지고 있는 과학탐구 8과목 중에 가장 타임어택적인 경향이 약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개념을 꼼꼼하게 숙지를 하고 실수 요소에 대한 체크만 잘 돼 있다면 수능장에서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안정적이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아는 지인들이 바텀 과목에 대해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지구과학은 끼고 가라고 말하는 편이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리를 할지 생명을 할지 화학을 할지 처음에는 다 조금씩 찍어먹어 보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생명과학 유전 문제를 풀 때 되게 퍼즐 문제 같은 느낌이 강해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수험생활 할 때는.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골랐고 실제로 수능 직전까지도 재밌게 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명과학은 제가 수능을 그렇게 잘 치진 않아서 끝까지 극복을 못한 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을 선택했는데요. 일단 우선 언어와 매체를 고른 이유는 화작에 비해 등급 컷이 낮고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공부만 한다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수학이나 과탐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결정해야 지치지 않고 그나마 공부에 흥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과 과탐은 따로 과목을 추천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 혹은 예비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정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고 정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오래 공부를 했지만 사실 정시를 그렇게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만약에 앞서 말했던 장점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형인 건 맞지만 현재 자신의 교과 성적과 자신의 목표 대학을 고려해 봤을 때 교과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인데 그냥 모의고사가 좀 잘 나온다 라고 해서 그냥 학교 선생님들 말 안 듣고 정시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고려를 해서 자신에 맞는 올바른 전형을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대학 잘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를 선택한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본인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정시 합격자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